카페,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 혹시 이렇게 마케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다가 사기만 2번 당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라서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왜 옆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까요? 우리 가게에는 없고 줄 서는 저 맛집에는 있는 그 한 끝,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아 브랜딩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마케팅 전략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이 카테고리가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보고 와주시고요. 5번째 카테고리는 오프라인 기반이면서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사람들이 고빈도로 구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카페와 식당, 옷가게 등인데요. 오늘도 역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를 예시로 5번 카테고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노아 브랜딩은 마케팅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2가지 프레임으로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예스머니 전략과 돈이 들어가지 않는 노머니 전략이 그 2가지 프레임인데요. 카페를 기준으로 돈이 안 드는 노머니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카테고리는 조금 특이한 게 노머니 전략과 예스머니 전략이 따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머니 전략으로 알맞은 세팅을 전부 끝낸 후에 예스머니 전략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위치 기반, 지도 기반의 플랫폼에 내 가게를 등록하고 내 가게가 노출되길 희망하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SEO라고 부르는데요.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줄임말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지도, 카카오 내비 지도, 당근마켓 등등 각각의 플랫폼들이 사람들이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게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노출을 시켜주는지 그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SEO라는 건 이 기준점에 맞게 우리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컨텐츠라는 것은 내 가게의 프로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고민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는 각 플랫폼별로 이 상위 노출 기준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 예로 제가 동탄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 중이고 동탄 브런치 카페라는 키워드를 누군가 검색했을 때 이렇게 상위에 내 가게가 보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구글에 네이버 플레이스 SEO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헬프라고 해서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 검색 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네이버가,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가 이 업체들을 줄 세우게 하는지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 들어가서 보면 플레이스 SEO라고 보이시죠?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 순위는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해서 이 검색 질이, 즉 키워드에 대한 업체 유사도,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카테고리와 업체 인기도, 거리, 정보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요소를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방금 말했던 유사도는 적합도와 연관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유사도, 인기도, 거리, 정보의 충실성을 모두 고려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즉 키워드에 적합한 장소를 노출하고 랭킹한다, 줄 세우기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플레이스 업체 설명과 리뷰를 분석해서 의미 기반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와 관련된 리뷰가 풍부할수록, 리뷰가 많을수록 다양한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업체 설명과 리뷰를 강조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두 번째로는 인기도. 인기도는 카테고리 선호도입니다.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고 많이 찾은 카테고리를 우선하여 검색 결과에 노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페나 식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 경쟁 업체들도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업체의 인기도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언급수, 이미지 수, 사진이죠. 클릭 수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가게를 언급하는 댓글, 우리 가게를 언급하는 블로그 등의 숫자, 또한 이미지가 담긴 리뷰의 숫자로 이 부분을 높일 수가 있겠죠.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요소이지만 아직 상위 노출되기 전이라면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높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뷰징 위험을 무릅쓰고 트래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뭐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 다음엔 또 거리인데요. 위치와 거리. 사용자 위치에서 가까운 장소가 잘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 또한 저희 업체는 오프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정보의 충실성, 정보의 정확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의 실제 현장을 사실에 맞게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고 허위 컨텐츠는 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색어와 매칭된 업체 정보가 정확할수록, 즉 키워드가 내 업체 정보에 정확하게 들어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서 검색 품질과 리뷰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유사도, 그 다음에 업체 인기도, 그리고 정보의 충실성,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거 모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업체 설명이라든지 업체 소개, 리뷰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네이버의 기준에 맞게 SEO를 해서 컨텐츠를 발행해 놓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도 하필 네이버를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건 오프라인 자영업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안 하는 분은 없을 거라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네이버 다음으로 요즘 꼭 했으면 좋겠는 마케팅 채널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에도 비즈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고객과 소통도 하고 쿠폰도 발급하고 다 할 수 있고 전부 무료입니다. 요즘 지역 기반의 단골을 노리는 이런 카페 같은 업종들은 오히려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당근마켓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도 정성껏 잘 작성해 주시고요. 당근에서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이 프로필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 사례를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당근마켓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 우리가 SEO 해야 하는 그 기준점을 꼭 찾아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구글 지도, 티맵 지도, 카카오 내비 등등 지도 어플도 가게 홍보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가게를 반드시 등록해 두시고 리뷰 관리도 최대한 많이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세팅을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필 세팅과 SEO 작업 말고도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SNS입니다.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면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등등 SNS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게의 소식을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창구로도 쓰시고요.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나 신메뉴 또는 인기 있는 부분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어필해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가 잊혀지지 않도록 아주 자주 컨텐츠를 업로드해주세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은 바로 고객 참여 이벤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은 우리 매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수증 리뷰, 예약 리뷰, 블로그 리뷰죠. 당근에서는 쿠폰을 발행하는 이벤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꼭 하셔서 고객들의 리뷰를 최대한 많이 쌓아두세요. 아까 같이 살펴봤던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인기도 척도에 리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리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필수로 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은 그냥 리뷰 써주세요 하면 절대로 리뷰 써주지 않습니다. 이 리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식당들은 보통 음료수 무료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 지급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반드시 리뷰를 써줄 만한, 혹할 만한 것들을 이벤트 참여의 대가로 제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런저런 세팅을 했다면요. 이제 돈을 좀 쓰면서 마케팅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 이 소중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고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당근 광고에 올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위에서 말한 프로필 컨텐츠, 음식 사진 세팅 이런 게 무조건 먼저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탄 카페와 같은 대형 키워드에 너무 많은 광고 예산을 설정하기보다는 동탄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중소형 키워드를 위주로 키워드 광고를 세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형 키워드는요, CPC 단가도 너무 높고 경쟁도 치열해서 초보라면 해당 키워드에 내 가게를 노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근마켓도 광고 있는 거 아시죠? 당근 광고는 네이버보다 확실히 CPC가 좀 낮더라고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광고도 가능하고 일반 배너 광고도 가능하니까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당근 광고 효율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예스머니 전략으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겠는데요. SNS나 블로그에서 맛집 컨텐츠로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식사권이라든지 원고료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협찬 광고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직접 연락해보고 가격 조정도 좀 해보시고 시세라는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내 가게의 상황과 내 가게의 예산에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리뷰의 양을 좀 채워야 하거든요. 리뷰 양을 채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O 기준에 리뷰의 숫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리뷰 양이 많을수록 인기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리뷰의 양을 좀 채우고자 한다면 파워 인플루언서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블로거들을 대량으로 섭외해서 식사권을 제공하고 리뷰 작성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의뢰,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리는 리뷰 양을 채우고자 하는 적당한 수준의 블로거들 섭외,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리뷰어들을 모집하는 것도 카톡 오픈 채팅이나 리뷰노트 같은 무료 사이트, 무료 앱을 통해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카페, 그리고 음식점 등 5번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쫙 정리해봤는데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서 이것마저 나는 못하겠다, 하기 귀찮다,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다른 창업을 고려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 맛,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 마케팅이 안 돼서 망하는 가게가 사실 너무 많아요.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잘 모르니까 돈 주고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도 아껴주고 귀찮은 일도 대신 해주고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한 번이라도 해보고 대행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고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몰라서 사기만 2번 당했습니다. 그렇게 대행사에 맡겨야 대행사 입장에서도
이 사장님은 확실하게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더 신경 써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더 많은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